현수야, 그 조금 이따가 하자.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이거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할 거냐면 집합 배울 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할 때랑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면 확률 개념 자체가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그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묶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표본 공간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집합이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표본 공간, 즉 모든 경우의 수분에 이 표본 공간 안에 각각의 경우의 수가 다 적혀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사건 경우의 수, 요거를 결론적으로는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같은 덧셈 정리가 나오게 되는 건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집합 배울 때 합집합의 원소 개수 배웠었다, 그죠? 합집합 원소 개수는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이 있다면은 그 교집합 원소가 중복됐으니까 한 번만 빼면 된다라고 배웠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내가 NS만 몽땅 다 나눠버리면은 이게 결론적으로는 확률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A 합사건 B의 확률이 A 사건의 확률에다가 B 사건의 확률 더한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 한번 빼주면은 이 합사건의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다음 배반 사건은 뭐였냐면 이제 곱사건이 완전 공사건인 경우, 그러니까 뭐 겹치는 경우의 수가 하나도 없을 때는 우리가 원래 완전 처음에 경우의 수 구할 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배웠었잖아요. 그 합의 법칙처럼 되는 건 겁니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면은 A와 B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자체가 제로일 거기 때문에 각 확률을 그냥 더 해버리면은 합사건의 확률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 거죠. 자, 일단 해볼게.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2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구슬이 나올 확률.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 했을 때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2의 배수거나 5의 배수일 확률을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거를 덧셈 정리를 활용해가지고 풀어보자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얘를 계산하는 게 쉽기 때문에 20개 자연수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20분에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그죠? 20분에 2의 배수 몇 개 있는 거예요? 10개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20분에 5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4개 있겠다, 그죠? 그럼 2개 다 일어난다는 거는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 몇의 배수면 되는 거야? 10의 배수 2개 있겠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확률 계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적힌 구슬이 나올 확률 바로 계산할게요. 자, 3의 배수 20분에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7의 배수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그러면은 둘 다 일어날 확률은 있어, 없어? 없어요. 20까지이기 때문에 21의 배수가 나와줘야 둘 다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건데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더 해버리면은 합사건의 확률이 된다는 거죠. 밑에 있는 게 배반 사건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많이 하죠. 이거 뭐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풀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A의 여사건 A 여사건에 대하여 PA여는 1-PA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전부 다 일어날 그 확률이 1이잖아요. 확률의 합이 1이고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의 확률을 내가 빼버리면은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이 계산이 된다는 건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안경 쓴 사람이 3명, 쓰지 않은 사람이 2명 있는 모둠에서 2명을 뽑는데 적어도 요게 이제 여사건의 확률을 쓰라는 키워드 중에 하나죠. 적어도 한 명은 안경을 썼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 나와 있는 사건 그대로 푸는 거를 정사건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정사건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적어도 한 명이 안경 썼을 때니까 2명 중에서 한 명이 안경 낀 사람 나올 확률, 그 다음에 2명 다 안경 낄 확률, 이거를 상황을 나누셔서 2개를 더 해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나쁘지 않으면 그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사건은 뭐가 되냐? 여사건은 한 명도 안경을 안 쓴 거니까 뭐 0명이 안경 썼다 이렇게 쓸까요? 이거는 경우의 수가 하나기 때문에 계산을 한 번만 해서 1에서 빼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여사건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사건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럼 여사건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얘는 너무 대놓고 적어도란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한 명도 안 낄 확률은 내가 지금 총 몇 명이 있는 모둠이에요? 5명 있죠? 5명 중에서 몇 명 뽑는다고? 몇 명 뽑아? 2명 뽑는다, 그죠? 그럼 안경 안 쓴 사람 몇 명 있는 거야? 2명 있죠? 2, C, 2. 얘 계산해서 1에서 이거 빼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쉬울 테니까 그냥 해보시고요. 자, 필수의 제11.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3의 배수거나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이 말도 아까랑 똑같죠? 요걸 A 사건이라고 하고 이거 B 사건이라고 하면은 A 합사건 B의 확률을 나한테 구해달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덧셈 정리에 의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50까지 적힌 것 중에서 한 장 뽑아낸다. 50분의. 자, 3의 배수 몇 개 있을까요? 16개. 그 다음에 4의 배수 몇 개 있는 건 거야? 12개? 2개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3과 4의 공배수 12의 배수겠죠. 12의 배수 몇 개 있어요? 4개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만 해주시면 답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흰 공 4개,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사건이 모두 같은 색이래요. 자, 첫 번째. 지금 색깔이 몇 개 있어요? 공 색깔이? 2개 있잖아요. 그럼 같은 색 나오는 상황이 2가지가 있겠죠. 모두 무슨 색이거나. 그치, 흰색이거나 아니면은 모두 무슨 색이거나. 그치, 이렇게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흰색인 경우는 지금 전체 공의 개수가 몇 개예요? 7개 중에서 그치 2개를 뽑는 거고 흰 공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4개 중에서 2개가 뽑혀야 되는 건 겁니다. 네. 특강하고 있는 게 수원이죠. 네. 그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몇 번 했어요? 모르겠어요. 왜요? 대충 한 번, 두 번 더 많이 했어요. 이현준이요? 네. 더 많이 했죠. 네. 그게 8월 중순까지 하는 거죠. 네. 왜요? 자, 모두빨은 7C 2분의 뭔 거야? 3C2가 되는 건 거지. 그럼 요 계산하시고 요 계산하셔서 모두 흰색이면서 빨간색인 공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2개만 뭐 하면 돼? 더 해주시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좀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풀면 그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3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는 2분의 1, PB는 12분의 5. 그 다음에 PA여 교 B여가 3분의 1일 때 A 곱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나한테 곱사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3분의 1이래요. 딴 거는 뭐 깔끔하게 생겼는데 이게 조금 더럽게 생겼다, 그죠? 자, 우리가 드모르간이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옛날에. 요거는 내가 드모르간을 써주면은 어떤 것의 전체 여사건이라 할 수 있는 거야? A 합사건, 그치? B. 잘했어요. 이게 3분의 1이라는 얘기다, 그죠? 그럼 내가 이걸 이용해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는 이게 일어날 확률은 3분의 몇이라는 거죠? 2가 된다는 거다, 그치? 그럼 나한테 곱사건의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각 사건의 확률 더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요 아이를 한번 빼줬을 때 이게 나와줘야겠다, 그죠? 계산만 잘 해주시면 답 나올 겁니다.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하래요. 요거 A 사건이라 좀 놔볼게요. 그 다음에 B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자, 4의 배수인 거를 A 사건이라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5의 배수인 거를 B라고 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4의 배수가 아니랬으니까 사실 A의 뭔 사건인 거야? 여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여사건이죠. 그러니까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라는 거는 얘와 얘의 무슨 사건이라는 건가요?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래요. 자,
잠깐만 좀 생각해보자. 맞지? 곱사건이죠. 자, 이거의 확률 나한테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얘는 내가 이 자체로 풀기에는 4의 배수 아닌 걸 뽑아내는 게 더 귀찮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사건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건 전체 무슨 여사건이 되는 거야? A 합사건, 그치, B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차라리 내가 이걸 구해가지고 1에서 빼서 계산을 하겠다. 그럼 똑같죠? 5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 뽑겠대요. 4의 배수 몇 개 있다 했지, 아까? 14개였나? 12개. 그렇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몇 개 있는 거예요? 50까지니까 10개. 그럼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 몇 개 있는 거지? 2개 있는 거다. 그죠? 그럼 요걸 계산하신 다음에 얘가 답이 아니라 이 답을 1에서 빼주셔야 답이 되는 건 겁니다. 끝까지 정신 차려야 안 틀려요. 자, 주머니 속에 5개의 흰 공과 3개의 빨간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5개가 흰 공이고 3개가 빨간 공이래요. 자, 그때 2개를 꺼낼 건데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 2개 꺼낼 거니까 상황 2개다, 그죠? 1개가 흰 공이거나 아니면은 2개가 흰 공이거나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사건 돌리면은 둘 다 무슨 공 나오는 거야? 그치, 둘 다 빨간 공 나오는 거다, 그죠? 얘는 한 번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이게 더 쉽다는 건 겁니다. 자, 총 몇 개의 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8개 중에, 그치, 2개를 꺼낼 건데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내면은 빨간 공만 나오는 거죠. 그럼 적어도 1개가 흰 공이고 싶으면은 1에서 빨간 공만 몽땅 나올 확률을 빼버리면은 적어도 1개는 흰 공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잘 보세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은 주사위는 워낙에 이제 확통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 이 눈의 수의 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요건 범위를 좀 써보세요. 주사위 눈이래 봐요. 어차피 1부터 6까지밖에 없잖아요. 제일 작은 값이 몇일까요? 2겠지. 합하면은 1 더하기 1. 그 다음에 최대값은 몇인 건 거야? 10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5 이상일 확률을 나한테 구하라는 거는 이게 여사건을 구할 때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거든요. 왜냐면 합이 5 이상이면 합이 5일 때가 있을 거고요. 합이 6일 때가 있을 거고요. 이거 다 나눠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한 번에 못 보니까 7일 때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주르륵 가가지고 합이 12일 때까지 내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을 다 봐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여사건으로 풀게 되면은 자, 합이 몇일 때? 2일 때, 그 다음에 합이 3일 때, 그 다음에 합이 몇일 때? 그렇지, 4일 때 이렇게 3가지 상황만 봐가지고 1에서 빼버리면 될 거라는 건 거죠. 꼭 자기가 알아서 조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여사건 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좀 쉽게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쉽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합이 2일 때 한번 구해볼게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36분에 합이 2가 나온다는 건 1,1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한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3일 때는 1,2랑 2,1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36분의 몇인 건 거야? 2겠죠. 그 다음 4일 때는 1,3, 2,2, 3,1이니까 36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3이 되겠죠. 그럼 다 합해주면은 36분의 몇이 돼서? 6이 돼서 6분의 1의 확률이 여사건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의 확률은 1-6분의 1이 될 거라는 건 거죠. 다시 하시고요. 자, 요거 하고 뒤에 조금 더 할게요. 좀 문제를 많이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최대한 풀이를 많이 해서 그다음 목요일날 시험 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항 정리도 똑바로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제발 좀 이 방학 때 다시 정리해서 오세요. 앞에 것까지 시험 조금 칠게요. 자, 조건부 확률,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자, 지금 경우의 수 1단원은 끝이 난 거거든요. 거기서 조금 어려운 거나 아니면 빈출되는 거를 뽑아라고 하면은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 해보시면 알겠지만 함수 개수라거나 물어볼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게 지금 2단원이죠.
여기서는 조건부 확률, 앞에는 너무 개념적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확률을 많이 안 구해봐서 뭐 계산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조건부 확률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독립시행 확률, 요 두 가지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요 파트 잘 해주셔야 돼요. 자,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조건부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조건에 그 제한된 상태에서 이걸 생각한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면 이제 A가 일어났다는 상황 안에서 이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냥 순수 B만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A가 일어난다고 가정한 뒤에 이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 그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요게 조건부라는 거죠. A가 일어났다라는 조건이 붙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러니까 지금 B 바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거, 칠판을 봅시다. 칠판. 자, 이 뒤에 있는 게 내가 가정되는 사건이 되는 건 거예요. 그때 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지금 찾고 있는 건 겁니다. 괜찮지까지. 자, 그래서 PA가 붙는 건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요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A가 분모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은 어쨌든 PA분에 요게 일어났다고 가정이 돼야 되는 건 거니까, 얘는 뭔 거냐면 말 그대로 의미 자체가 이게 일어났을 때 이게 일어나는 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랑 요게 같이 일어날 확률을 위에 올려줘야 얘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거든요. B만 단독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확률 관계를 보면 조금 어려운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납득이 가십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128번 보세요. 위에 거는 정의에 대한 얘기니까 요거 문제 보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 할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아, 이거 조금 애매하다. 이거는 관계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130번 할게요. 130번 잘 보세요. 자,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갑을 두 사람이 갑을 순서로, 이 순서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순서로 한 개씩 제비를 뽑을 때, 그리고 순서도 있어야 하고 얘 보면 뽑았을 때 다시 넣는다 안 넣는데? 안 넣는다 하죠. 자, 그러면은 을은 무조건 갑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뭘 뽑았냐에 따라서 을의 환경이 다 바뀌는 건 거예요. 어쨌든 한 개씩 제비를 뽑을 때 갑이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A, 을이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하자. 다음을 구해주세요. 자, PA는 뭔 거냐면 갑은 맨 먼저 그냥 이 당첨 제비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10개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그냥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10분의 몇인 거예요? 당첨 제비 몇 개 있어, 현수야? 몇 개 있어? 자, 3개가 되는 거죠. 그다음 P, B바 A는 뭔 거냐면, 자, 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A가 그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A 사건을 먼저 구해봅시다. 10분의 3이라고 했죠. 요거가 어떻게 풀린다고 우리 아까 썼었냐면 A가 일어난 가정 하에서, 그치, A 곱사건 B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쵸? 그럼 무슨 얘기인 거냐면 PA는 몇 분의 몇이라 했어? 그치, 10분의 3이라고 했다. 그죠? 그 다음에 PA 곱 B는 뭔 거냐면 갑이 당첨 제비를 뽑았고 그 다음에 을도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건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갑이 당첨 제비를 뽑았대요. 그게 10분의 몇인 거예요? 3이었고, 그럼 B가 그 상황 안에서 뽑을 확률이, 자, 갑이 일단 뽑았어요. 그냥 갑이 당첨 제비를 뽑았어요. 그게 일단 확률이 뭔 거야? 10분의 3을 걸렸었죠? 그때 을이 뽑을 확률이 지금 당첨 대비 다시 안 넣는다 했으니까 몇 개 남아있는 건 거야? 9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당첨 제비도 몇 개 남아있는 건 거예요?
그치, 2개 남아있는 건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갑이 이미 당첨됐다고 난 걸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을이 뽑을 확률이 9분의 뭐라는 건 거야? 그치, 9분의 2가 된다는 건 거죠. 그러면은 갑 당첨 확률 10분의 몇에다가 3에다가 9분의 뭐가 되는 건 거야? 그치, 2가 돼서 결국 이 A가 뽑혔을 때 B가 그 당첨이 될 확률이 뭔 거야? 9분의 2가 된다는 건 거죠. 이거 괜찮을까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지금 여기서 썼습니다. 갑은 당첨된 상황이라는 건 거예요. 이건 상황이 종료가 된 겁니다. 그때 이 B가 일어날 상황을 나한테 말해달라는 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도 가능해요. B바 A요.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갑이 당첨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건 거죠. 갑이 일단 당첨이 안 됐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요거는 확률 걸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이라는 건 거예요. 그거에 영향을 받은 이 B가 일어날 확률을 내가 구한다는 건 거죠. 그럼 몇 분의가 돼요, 일단? 9분의가 되고 당첨이 안 됐으니까 당첨제비는 여전히 몇 개겠어요? 3개일 건 거 아니야. 그럼 얘의 확률은 9분의 3이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뭐 10분의 안 뽑히가 7, 그 다음에 곱사건이니까 9분의 3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의미상 얘가 이미 그 발생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거 일어날 확률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럼 3번은 뭐냐? 자, 3번은 우리가 정의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B바 A라는 거는 PA분의 PA 곱B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구하고 싶으면은 좀 뒤에다가 곱셈정리라고 나올 건데 얘랑 얘를 곱해도 된다는 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PA 확률이 일어났다 가정하고 얘 사건만 우리가 걸었었잖아요. 근데 곱사건이라는 의미 자체가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을 내가 구하는 건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선 이미 얘가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 B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만 걸게 되거든요. 근데 얘랑 곱해버리면은 PA가 일어날 확률도 내가 걸었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도 걸었기 때문에 PA 곱 B가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랑 곱해주시면은 10분의 3 A가 당첨될 확률 그 상황 안에서 또 B가 당첨될 확률 이게 A 곱 B의 확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요런 느낌이고요. 일단 다시 볼게요. 자, 여기는 그냥 뭐 이해를 돕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이고 이게 방금 얘기 드린 건데 자, A 곱사건 B를 구하고 싶으면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도 된다는 건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푸는 학생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당연히 전마가 확률이 일어나야 되니까 확률 걸고 그 다음 얘한테 영향받은 이 애가 이런 식으로 확률이 나타날 테니까 그거 곱하고 사건이 종료할 때까지 우리가 곱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알아서 계산할 거라서 뭐 상관없는데 아까 문제처럼 이런 공식을 이용한 이런 걸 풀기 위해서 그냥 알아두시는 거예요. 자, PA 곱사건 B. 자, 일단은 요거랑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뭐 저걸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는 우리 이걸 풀었거든요. 얘는 뭔 거냐면 B가 일어났다는 상황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 내가 구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하라 했냐면 P 뭐분의 옳지 PB분의 이 애가 둘 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곱사건을 구해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PB랑 그 다음에 PA B 그러니까 얘가 얘랑 약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됐었지? A분의 P 뭐가 된 거야? A 곱 B 이렇게 되는 건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 곱 B라는 거는 PA에다가 P, B 바이 이렇게 돼야 PA랑 약분돼서 곱사건의 확률에 대해서만 남겠다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 앞에 거를 조금 외워두시고요. 요거는 왜냐면 이런 공식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충분히 변형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의미 자체도 혼자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2분의 1이고 PB가 5분의 2고 PA 곱 B가 10분의 1이다. 자, 이거를 구해라. 구할 수 있죠. 이건 PA분의 PA 곱 B니까 여기서 그냥 끌어다 써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좀 넘어갈게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다음을 구해주세요. PA가 5분의 2고 PB는 2분의 1이고 PB바이가 4분의 1일 때 요거를 구해달라. 자, 이건 당연히 이 상태로 구하기는 너무 빡세고 자, 전체 여사건을 돌리겠습니다. 자, A 합사건 B에 뭐가 되는 거야?
옳지. 요거를 구할 거고, 이건 당연히 우리는 또 여 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겠다. 그죠? 아, 그럼 난 A 합사건 B가 필요하는구나. 그럼 PA, PB 나와 있으니까 PA 곱B만 알고 있으면 덧셈 정리로 풀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얘한테서, 자, 한번 보자. 여기다가 P 누구만 곱하면은 PA 곱사건 B가 되는 거야? A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 확률이 분모로 갈 테니까 약분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 나와 있고 4분의 3이라고. 그 다음에 PA가 5분의 1이 나와 있는 건 거예요. 요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 계산해주면 10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3이구나. 그럼 요거 계산할 수 있겠죠? 저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이거 빼서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번 PA는 0.2고 PB는 0.4고 얘는 0.5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요거 계산해주면 이게 2분의 1인데 이 말은 얘가 안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합사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죠? 그럼 제가 0.2라 적혀있네. 0.5라 써야겠다, 그냥. 0.2 더하기 0.4에다가 이 곱사건 확률만 빼주면 되는데 얘가 몇이 된다는 거예요? 0. 몇이 된다는 거야?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0.1. PA 바비는 그럼 P 뭐분의? B분의, 그치? PA 곱사건 B가 될 거니까 PB 0.4분의 0.1이 돼서 4분의 1의 확률이 된다. 자, 이제 문제 다음이 나온 겁니다. 요 표를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좀 친절한 문제예요. 이거를 지금 난 이거 2x2 표라고 하거든요. 카테고리가 두 개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카테고리가 두 개 있는 건 겁니다. 자, 요 표는 조건부 확률에서 제일 빈출되는 유형이에요. 이거를 내가 스스로 짜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좀 기초적인 문제인 거고요. 자, 일단은 A 학급, B 학급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경 쓴 애들과 안경 안 쓴 애들도 구분을 해놓은 건 거예요. 총 50명이 있다고 하네요. 자,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자, 문제 잘 보세요. 자, 한 명을 뽑았는데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이게 조건에 해당하는 건 거예요. 조건부라 했죠. 이게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학생이 어디 학급일 학생을 구하래? 그렇지. A 학급 학생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뭐 물론 이게 A 사건이라고 하고 뭐 A 학급 상황 뭐 A 학급 학생일 확률 B라고 하면은 지금 P B바이를 구하라는 거라서 뭐 말 예쁘게 하자면은 뭐 이 사건을 구하라는 건 건데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안경을 쓴 학생이랬으니까 안경 쓴 애들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사건이 이게 일어났다고 이미 가정이 돼 있는 건 거 아니야. 그럼 20분에 그 학생이 A 학급인 학생의 확률 이 20명 중에서 A 학급인데 몇 명 있는데 그냥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이렇게 적혀있을 거예요. 50분에 20분에 왜냐면은 A 안경을 쓴 애들이 이미 일어났던 상황 안에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P, A 곱 B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50분에 20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A 학급이어야 되는 건 거니까 또 50분에 아니지 안경 썼으면서 그냥 A 학급이면 50분에 몇이 되는 건 거예요? 16이 되는 건 거니까 이게 뭐 약분돼서 20분에 16이라고 막 적혀 있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카테고리에서 그냥 다 풀려요. 안경 쓴 애들 중에서 그냥 A 학급 몇 명이냐는 거 아니야. 내 전체 상황이 50명이 아니라 안경 쓴 학생이 20명으로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곱셈 정리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 안에서 우리가 해결이 가능해요. 조금 상식적인 선이라서 잘 보세요. 자, 흰 공이 6개, 검은 공이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 공을 꺼낼 때 자, 여기서 한 개씩 2번 공을 꺼낸다고 하고 꺼낸 공을 다시 안 넣는다고 하죠. 이러면 당연히 첫 번째 사건에 의해서 두 번째 사건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꺼낸 공 2개가 모두 무슨 공일 확률을 구하래? 흰 공의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 몰라도 당연히 첫 번째에서 흰 공 나오고 두 번째에서 흰 공 나오게 내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몇 개 있는데 지금 공이. 그럼 당연히 첫 번째에서는 10분의 몇의 확률이 일어나야 돼? 6의 확률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을 다시 안 넣는 데 쓰니까 두 번째 사건에서는 몇 개 중에 뽑는 거예요? 9개 중에 뽑을 거고 흰 공 이미 저기 나갔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흰 공 몇 개인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을 예쁘게 해보면은 둘 다 첫 번째 흰 공 나올 확률, 흰 공 나온 사건, 두 번째 흰 공 나온 사건. 이게 PA를 계산한 거고 이게 B바에를 계산한 거거든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 거. 근데 이걸 내가 몰라도 당연히 이렇게 계산을 할 거라는 거죠, 어차피. 계산해 주시면 답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봐, 이거 얼마나 복잡하게 생겼어, 이 식이. 근데 너무 당연하게 풀어요. 잘 보세요.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자, 이거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비가 내려요. 그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래요. 이미 조건부 확률인 겁니다.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이게 2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몇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확장을 해서 뭐까지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자, 조건부가 이미 비가 내렸다고 했죠? 그럼 이 반대 사건은 공연이 매진 안 될 확률일 거 아니야? 공연 매진 안 될 확률도 알아내셔야 됩니다. 뭔 거예요? 2분의 1인 거예요. 얘의 여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공연이 매진된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공연 매진 안 된 확률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몇인 거야? 그치? 요까지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일 때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문제도 쉽네. 자, 첫 번째, 내일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자, 그럼 첫 번째, 내일 비가 온다고 칩시다. 자, 두 번째, 내일 비가 올 수 있지만 비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안 올 수도 있죠. 이 두 상황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일단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몇이 됐어? 40%를 했으니까 일단 10분의 4, 뭐 5분의 2의 확률이 일단 붙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공연도 매진돼야 된다며. 비가 내릴 때죠. 비가 내릴 때 공연 매진될 확률 몇 분의 몇이라 했어? 이게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되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40% 확률이니까. 그럼 10분의 몇이 된 거예요? 6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 매진될 확률이 몇이랬죠? 3분의 2. 얘랑 얘를 더하면은, 왜냐 완전히 배반 사건 아니야. 이게 어떻게 겹쳐져요? 얘랑 얘랑 더해주시면은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다 계산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상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다. 두 상자 A,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자, 지금 사건이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두 상자 A, B 중에서 택해야 돼요, 먼저. 택할 때 당연히 확률이 발생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2개의 공을 임의로 꺼냈더니 흰 공,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때 검은 공 2개, 꺼낸 공 2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여기 별표 치시고요. 지금 내가 풀 건데 처음에 너희가 잘 못 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푸는 대로. 잘 보세요. 자, 일단 나는 뭐를 만들어내야 되냐면 요 상황에 대한 확률을 다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조건부잖아요. 조건부. 이게 조건에 대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꺼낸 공 2개가 상자 A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 다음 확률일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게 뭔 거냐면 P, B바 A를 지금 계산할 거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PA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는 거니까.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요 상황에 대한 확률이 일단 다 계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잘 봐요. 자, 일단 첫 번째. 검은 공이랑 흰 공이 둘 다 나와야 되는데 A랑 B랑 뭐를 택했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상황. A 상자를 택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B 상자를 택했을 때. 이게 지금 A 사건에 대한 모든 상황이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A 사건은 그냥 택해가지고, 상자 택해가지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빼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A 상자를 택하면서 이미 그 확률이 몇 분의 몇이 발생해? 2분의 1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상자 안에 몇 개의 공이 들어있어? A에는 6개가 있단 말이에요. 6개에서 2개를 임의로 꺼내는 겁니다. 그때 내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오는 게 A 사건이다, 그죠? 그럼 흰 공 1개 나와주고, 2개 중에 하나 뽑히고, 검은 공 중에 하나 나오고, 요게 일단은 요 첫 번째 상황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다음에 비상자는 뭔 거냐면 일단 택해야 되죠. 상자 2개밖에 없으니까 택할 확률 몇 분의 몇? 2분의 1이고. 자, 그럼 비상자는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자, 공이 몇 개 있어요?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고,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그 다음에 검은 공 하나. 요게 일단 두 번째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PA는 뭔 거냐면 얘랑 얘를 더한 건 거예요. 이게 사건이 일어날 모든 상황이 되는 건 거 아니야. 그럼 PA는 뭘 쓰냐면 얘랑 얘를 더한 걸 쓰는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6C2에다가 2C1 곱하기 4C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5C2에다가 3C1 곱하기 2C 이렇게 쓰는 건 거예요. 그거 분해. 자, 2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게 일어났는데 꺼낸 공 2개가 상자 어디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래? A에서 나왔을 확률. 이 첫 번째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건 거예요. 이걸 그대로 분자에 올리면 됩니다. 2분의 1 6C2에다가 2C1 곱하기 4C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게 내가 정의에 의해서 지금 푼 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항상 때 전까지 모든 상황의 확률을 다 쓰세요. 다 쓴 다음에 그걸 다 더한 게 일단 분모가 될 거고요. 이 때 뒤에 보면은 이 상황들 중에서 뭔지를 말을 해줬을 거거든요. 그거를 분자에 그냥 올려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저 꺼줘.